그래서 여러분 고스톱을 쳐본 사람은 다 알아요. 운칠기삼. 네? 아니 요즘은 별로 안 치지만 옛날에 고스톱 칠 때 운칠기삼 그러잖아. 운칠기삼. 여기서 기가 뭐냐면 고스톱 치는 기술이에요. 고스톱 기술이 3이야 3. 운이 7이야. 저는 직장 옛날에 다닐 때 젊었을 때 고스톱을 안 쳤는데 제가 리더 자리에 올라가니까 안 되겠더라고. 아래에서 자꾸 치자고 하니까. 그래서 고스톱을 칠 때 제 철칙이 하나 있어. 5만 원 이런 게 본전이야. 본전. 그런데 어떤 놈은 딴 게 본전이야. 5만 원 딴 게 본전. 그때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까 그러면 열받아. 나는 5만 원 이런 게, 그때 당시 5만 원은 적은 돈 아니에요. 5만 원 이런 게 본전이기 때문에 이러도 기분이 좋아. 아직도 남았어.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무섭더라고.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쳤더니 놀랍게도 고스톱 칠 때마다 내가 딱 초보자인데, 기술이 없는 초보자인데, 나 그때부터 알아봤어. 운칠기삼이라는 걸. 여러분, 운칠기삼이에요. 운이 중요하다. 그러면 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운은 지금 말한 대로 성공과 행복과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림볼츠 교수라는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심리 상담 심리학의 전설이랍니다. 전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심리 상담을 해봤겠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부자 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징을 간파할 수 있었는데, 운이 좋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그분이 운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운이란 계획된 우연의 결과다. 그냥 우연이 아니 무슨 뭐라고요? 계획된 우연이에요. 계획된 우연.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된 우연이에요. 관리된 우연이에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첫 번째, 운전석에 타야 됩니다. 운할 때 운이요, 운전할 운자예요. 이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움직인 게 아니야. 에? 운도 움직여. 여러분, 숙명이 아니야. 타고날 때부터 숙명이 아니야. 우리는 근데 이걸 숙명으로 생각하고 내 운이 좋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디 가요? 점 치러 가. 우리나라 사람 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데이터 분석 연구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의 돈, 사주 같은 점성술에 쓴 돈이 1조 4천억 원. 놀라워요. 점만 보러 다니는 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AI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술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주 카페는 더 늘어나고 있고 사주 보는 사람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1조 4천억. 그런데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고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뒤에 내가 말했잖아요. 그냥 대답해도 된다고. 세계적인 석학이죠.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최근에는 넥서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성술에 쓰인 돈이 1년에 2021년 기준으로 17 내지 18조 원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인구 약 80억이 넘잖아요. 그 중에서 18조 원을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국인이 1조 4천억을 썼어. 1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점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좋아한다는 얘기. 저도 점 본 적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본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봤지만. 여러분, 저도 제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있지만은요, 제 아이들 학교 갈 때 점이나 미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구에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구까지 갔습니다. 가빠이. 대구 가빠이. 그 신성하다는 가빠이. 그 여자 따라갔습니다. 빌었습니다. 제 아들, 딸 둘이거든요. 그런데 2번 갔는데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효과 없더라고. 효과 없어. 나중에 제가 경북도청 영사초청 특강을 갔는데 그쪽에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원래 갓바위는, 저는 모릅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원래 갓바위는 부산을 향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올라온 놈들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 놈은 효과가 없다. 우리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흔히 미신이라고 하는데 미신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실 신앙도 그렇고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 나중에 기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점에 목을 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놀랍게도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내 미래의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래가 옛날에 비해서 더 불확실하다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점을 보면서 나오는 그 운은 정해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걸 숙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사주는 없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분야 전문가가 썼는데요. 그 분야 전문가가 쓴 그 책을 보고 계룡산에 계시는 어떤 스님, 그 사주 분야의 아주 전문가, 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쪽에. 그런데 그분이 딱 이 책을 보고 있어. 잘했다, 잘 썼다. 사주 없다. 그냥 우리 믿음일 뿐이에요. 사주책 한 권 보는 것보다 여기서 끄덕끄덕한 게 더 나아, 여기서. 그래? 할 수 있어. 하는 게 나아. 여러분, 아무튼 우린 이렇게 운의 목을 매는데 운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진 숙명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객석이 아니라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가고 싶으면 악셀을 밟고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방향을 돌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공이 된다. 주인이 된다. 주인이. 그런데 여러분 조수석에 타면은 지적질만 해요. 지적질만. 여러분 조수석에 타가지고 지적질을 당해본 놈이 접니다. 제 아내가 요즘은 운전을 안 하는 이유가 제 아내가 운전하면 내가 옆에서 볼 때 지적질할 게 너무 많아. 그럼 그 지적질을 제 아내가 받아주겠습니까? 나이가 갈수록 더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제 아내하고 둘이 싸우다가 갈등 별것도 아닌 걸로 브레이크 잡아 브레이크 그럼 잡으면 돼.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디 타? 운전석에 타야 돼. 여러분 조수석에 타면 이것저것 지적하다가 망해. 그리고 조수석에 타고 나서 핑계가 많아. 핑계가 남 탓을 많이 해. 네가 운전을 잘못했다고. 조수석에 탄 사람의 특징이 남 탓을 많이 해. 핑계를 많이 대. 핑계 대면 성공한다 못한다? 물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김건모 핑계로 성공했어. 핑계로. 세계에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딱 한 명이요. 가수 김건모. 여러분 핑계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운전석에 앉아라. 여러분 인생에 운전석에 앉아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마라. 남 핑계 대지 마라.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마라. 운전석에 타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운도 실력이다. 아니 운이야말로 진짜 실력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계획된 우연이라고. 계획됐단 말이에요. 준비됐단 말이에요. 관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계획하지 않으면 관리하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놔두면 안 돼. 인간의 뇌도 인간의 몸도 인간의 마음도 놔두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손톱까지 놔두면 안 돼. 손톱 관리 하잖아. 손톱 관리. 피부 관리. 피부 놔두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피부 관리를 해. 그런데 더 중요한 마음 관리를 왜 안 해? 손톱 관리, 발톱 관리까지 하는 놈 나 봤어. 여러분 몸도 관리하고 뇌도 관리하고 마음도 관리하고 21세기에 아까 말씀드린 유발 하라리는 가장 중요한 21세기의 신상품으로 꼽고 있는 게 몸, 마음, 뇌입니다. 여러분 이 몸, 마음, 뇌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요즘 인생이 길어졌습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60년 정도 살도록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60년 만에 죽는 사람이 드물잖아. 안 죽어요. 저 60 넘었지만 죽을 생각 안 해 지금. 안 죽어요. 100세 시대란 말이 나왔어요. 100세 시대. 그런데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경제신문사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120세 시대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땐 놀랍지 않습니까? 하면 그냥 놀랍다고 해야지. 뭘 120 가지고 놀라냐고. 여러분 놀랍게도
건강 관련 바이오 기업에 있으니까 120은 마음에 안 든 모양이죠? 하버드 대학교에 유전학으로 아주 유명한 젊은 교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싱글레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이 150이다. 150이야. 60년 살도록 만들어진 몸인데 150을 살게 돼. 물론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몸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그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말이 되냐 하는 놈은 얼마 안 가 죽어.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거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론 플레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그런데 어느 쪽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실현된다. 내가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면 그쪽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져. 부정적으로 절망을 하면 그쪽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걸 여러분 그 유명한 플라시보 이펙트, 노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먹으면 나은다? 진짜 나아져. 옛날에는 이걸 장난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과학으로 증명이 돼서 이걸 먹으면 나은다는 생각을 하면 뇌에서 거기에 반응을 해. 우리 신체가 거기에 반응을 해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노세보는 반대입니다. 이거 먹어도 효과 없어? 그러면 진짜 없어.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수술을 했다고 가짜 심장 수술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취했다고 하고 가짜로 심장 수술을 했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하고 나서 이 효과가, 여러분 혹시 그 심장 스텐트 시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스텐트 시술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어. 가짜가. 여러분 놀라워요. 반대로 노시보 효과입니다. 나는 원래 심장이 약해. 나는 원래 혈관 질환에 약해. 내 동년배, 내 나이 또래보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20년 후에 심장 질환으로 죽을 확률이 4배가 높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배를 피우면서도 담배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이거 피우면은 다른 일 뭐 이러면은 담배 효과가, 여러분 나쁜 효과가 상쇄돼. 담배 피우면서 아씨 나는 죽었네 이제. 내가 이거 안 피우려고 하는데 저놈 때문에 피웠다고. 마누라 때문에 피웠다고.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훨씬 악화된다니까.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과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 사망으로 죽을 확률이라든지 여러분 이 질병에 대한 확률이 거의 2배 높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똑같은 스트레스를 줬는데 그게 스트레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죽을래? 죽여. 여보 이거 말이 돼. 미안해. 도통 스트레스를 안 받아. 주는데 안 받아.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걸 스트레스라고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자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자하고 살면서 제가 남자라 여자 얘기를 하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남자 맞죠? 왜 뒤에는 이것도 인정을 안 해요 또. 제가 남자라. 제가 남자인 제 입장에서 제 아내하고 살면서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아요. 스트레스 받죠? 옛날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억울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를 줄 때마다 제가 안 받아버립니다. 안 받아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 아내가 예를 들어서 화를 낸다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대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남자가 나이가 먹을수록 아내한테 대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거리인지. 대들지 말자, 따지지 말자. 여러분 그럼 대들지 않고 따들지 않으려면 억울하니까 이 억울한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오늘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 중에 본능과 감정의 뇌가 있고, 다시 말해 동물도 가지고 있는 뇌가 있고, 그 밖에 있는 소위 인간의 뇌, 이성의 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거의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본능과 감정을 합해서 동물의 뇌라고 부르고,
이성을 인간의 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막 화를 내고 하는 것은 본능의 뇌 또는 동물의 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막 화를 내면 저는 막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동물이 화내네. 내가 화가 안 나 그러면 내가 동물이 화내는데 내가 동물하고 같이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화를 내는데 내가 같이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동물 됐다 인간 됐다 합니다. 인간이 동물 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지금 말한 대로 화났을 때 동물 됩니다. 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이 사라져가지고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걸 참지 못해가지고 전두엽이 적어요. 전두엽이. 두 번째는 술 많이 취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술 취하면 뭐 된다? 네, 그 말이 맞는 말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술 취하면 개 된다. 술 취하면 이성이 약해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는 놈들 많죠? 술이 취하니까 운전하는데 이성이 통제를 못하니까. 이성이 통제를 못하니까. 뭐 봐주자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